니만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번 첫 강부터 중국어 회화 공부를 같이 진행하게 될 정혜란 강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그런 강의실 안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약간 아쉬운 점도 있지만 또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很高兴 하는 기분입니다. 자,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요.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으실까 하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우선 저의 앞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중국어 초급 회화의 앞강, 중국어 입문 과정이 있는데요. 그 입문 과정을 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제가 강추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입문 강의를 듣지 않으셨더라도 기본적으로 중국어란 무엇인가, 또 성조 어떻게 이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중국어 발음, 내가 그 병음을 보면 어느 정도 중국어 발음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들어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문 과정을 다 마쳤다는 전제 하에 중국어 수업을 하는 것이므로 또 이제 기본적인 인사말이라든지 또 무슨 숫자, 그쵸? 1부터 10, 최소한 숫자 1부터 10까지는 내가 말로 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간이나 뭐 날짜를 표현하는 방법, 요 정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면 이 수업을 들으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내가 지금 초급인지 입문인지 나는 갈팡질팡하다라고 하시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문 강의를 우선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강의, 초급 강의로 넘어오는 걸 좀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니하오라고 제가 여러분께 인사를 하면 여러분이 최소한 니하오 하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께 니하오마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저에게 我很好 이렇게 이제 A와 B 맞는 상황의 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 분들께 좀 더 수월한 강의라는 거 그걸 하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인사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상황에 맞는 대화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저의 강의는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단어 설명이에요. 제가 잠깐 쓰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제가 여러분께 니만하오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 1강이므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진 않지만 2강부터 쭉 20강까지 진행이 될 때마다 항상 바로 전 강에서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번 강 공부 다 했다 끝 하지 마시고 복습하는 과정을 꼭 거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첫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되면 제가 여러분께 복습, 지난 강의 관련된 내용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본격적으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강의 주제에 해당되는 단어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선 바로 이런 단어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하면서 단어 설명을 쭉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단어 설명할 때 단어 하나 띡 읽고 뜻 딱 말해주고 끝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여러분이 네이버 사전에서 중국어 검색해서 단어 그냥 병음, 발음 읽어주는 거 한번 들어보고 단어 뜻만 눈으로 확인해도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단순히 단어만 읽어주고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때로는 장문을 해보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여러분이 이제 싫어하시는 거, 문법이죠. 근데 하지만 이제 문법 우리가 좀 싫어하지만 최소한의 외국어를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될 기본적인 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사용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단어 설명할 때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자, 단어 설명이 다 끝나면요. 이제 본문.
자, 본문 공부를 시작할 건데 본문은 100% 대화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대화식이에요. 그래서 A와 B, 가끔은 C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A와 B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A가 니 하오마? 너 잘 지냈어? 라고 질문을 했는데 B가 뭐라고 해야 돼요? 잘 지냈어. 혹은 잘 못 지내. 아, 그냥 그래. 이런 식으로 A의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 B 대화 방식의 본문은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익히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대화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화식으로 이제 문장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여러분 각자 다 자신만의 이유가 있어서 중국어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과정은 제가 분명히 회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 뜻은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늘 내 말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단어만을 익힐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린 독해하는 게 아니니까 단어만을 익힐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 안에서 특히나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식으로 준비를 해뒀으니까 여러분도 꼭 그 상황에 맞게 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해 주면서 또 상상을 해보면서 공부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문을 읽을 때는요. 제가 물론 여러분께 읽어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라는 건 성조가 있기 때문에요. 절대 내가 듣기만 한다고 해서 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성조라는 건 한국의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면 어떻죠? 많이 노래를 불러야겠죠. 중국어는 성조 때문에 노래 부르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노래를 부르려면 자주 많이 불러야만 합니다. 흥얼흥얼거리는 것도 아주 좋은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본문을 읽을 때는 흥얼 하다가 제가 대화를 다 읽으면 잠깐 일시정지 버튼 눌러서 여러분 혼자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본문을 다 끝내면 세 번째 제가 중국어 우리가 말로 하려고 말로 표현하려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지만 말로 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어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어 설명이 끝나고 본문이 끝나고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간단한 그 강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간단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어법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과정이 다 끝나면 한 강을 공부를 다 하신 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뭐 어떤 강의는 30분 또 어떤 강의 뭐 40분 이렇게도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그 시간 안에 이렇게 제가 원하는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 목표를 다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순서에 맞게 단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 대화 그리고 어법 정리까지 이 순서에 맞게 꾸준히 1강부터 20강까지 들으시면요. 정말 여러분의 그 중국어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번 강, 제 1강부터 저와 함께 중국어 초급 회화 한번 진행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강에서 배울 이 단어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大家. 자, 大家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란 뜻인데요. 아마 이제 요새는 워낙 한류다라고 해가지고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일본 이렇게 전 세계로 다 진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텐데요. 자, 우리가 중국을 갈 때 만약에 내가 연예인이라면 중국에 갈 때 인사말 정도는 사실 꼭 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 사람들한테 니하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때는 大家好라고 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라고 이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 따자하오 라고 인사를 하면 그때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단어를 읽을 때 여러분도 좀 이왕이면 큰 소리로 저와 함께 읽어주시고요.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나는 지금 공공장소라서 따라 읽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입모양이라도 이제 크게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단어는 추츠, 추츠. 네. 추츠라는 건 이제 처음이란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말로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추츠라고 합니다. 네, 저 처음이란 뜻. 다음은 认识, 认识. 네, 자, 认识라고 하면 이제 알다란 뜻이고요. 앞에다가 뿌를 붙여서 不认识라고 하면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어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중국어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2개, 3개씩 존재하고요. 자, 그 단어들이 각각 사용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 다른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认识란 단어도 대표적으로 그런 단어 중에 하나예요. 아마 예전에 여러분이 이제 知道란 단어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知道. 네, 이 단어 뜻도 역시 알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알겠어 라고 하면 我知道,我知道了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나 몰라 라고 하면 不知道 이렇게 뿌를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认识와 知道는 사전적으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알다라는 의미로 나오지만 엄연히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다른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认识는요. 일반적으로 사람, 길, 한자 같은 것들을 알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한 번 보고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들에 활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람을요. 한 번 본 다음에 그 사람의 뭐 취미, 특징, 뭐 아니면 특기 같은 것들, 그 사람의 뭐 약점, 장점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알 수 있나요? 아마 10년을 알고 지낸 친구에 대해서도 분명히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을 보고 알 수 없기 때문에 认识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认识의 원래 뜻은 인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본 다음에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바로 认识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 저 사람 알아? 라고 했을 때요. 나 저 사람 몰라. 사람을 몰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不认识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不知道는 상황이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또한 길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번 가본 길 그 다음날 가보라고 해도 가물가물한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또 가보려고 하면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认识, 인식하다라는 단어로 알다 모른다 표현하는 거고요. 한자도 똑같아요. 이 단어 보여준 다음에 제가 갑자기 가리고 써보세요 하면 여러분 쓸 수 있나요? 못 씁니다. 반드시 여러 번 보고 읽고 쓰면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认识.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인식한다, 认识란 단어는요. 여러 번 이렇게 계속 거듭해서 본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을 认识, 모르면 不认识. 자, 이 知道는요. 그 밖의 상황에 쓰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친구가 막 나한테 오더니 너 그거 알아? 이래요. 굉장히 추상적인 상황이죠. 그때 你知道吗? 이렇게 하면 너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认识가 사용할 수 없는 알다라는 의미로 활용될 때는 대부분 이 知道란 단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 아래 단어 보겠습니다. 好久, 好久. 네, 好久라고 하면 이제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고요. 정확하게 이 지오라는 것이 오래를 구자, 그래서 오랫동안이라는 뜻인데 앞에 하오는 왜 붙었냐면요. 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오에는 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오는 좋다라는 의미 말고도 아주 매우라는 의미의 부사로도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很久라고 하면 아주 오랫동안이란 단어죠. 자, 거기서 헌을 빼고
하오지오라는 단어로 바꿔 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요 중국어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하오의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하오에는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가 바로 흔의 의미, 아주 매우의 의미가 있다는 거 여기서 바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이어서 볼게요. 네, 다음 단어는 没有 메이요 하면 없다란 뜻이죠. 우리가 요의 부정형이 바로 메이요죠. 요는 유일하게 부정형, 매일 갖는 그런 동사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동사들의 부정형이 다 뿌를 붙이죠. 하지만 요는 요, 메이요라고 해서 있다,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상황에서 메이가 혼자만 있어도 역시나 없다라는 의미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은 밑에 관시. 관시라고 하면 이제 관계란 뜻인데요. 중국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백이죠, 백. 그래서 누군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고위 간부직에 있다라고 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바로 관시를 통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큼 중국에서는 이 관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어를 하다 보면 이 관시라는 표현도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다음 밑에는 是. 네, 是이라고 하면 이제 일, 어떤 사건 이란 뜻이고요. 我有事, 나 일이 있어. 我没有事, 나 일이 없어 라는 뜻인데요. 자, 이 是 뒤에 일사자 뒤에 이 얼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자, 요 단어는 요거 역시 한자이고요. 요 단어는 원래 발음이 얼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단어 뒤에 일반적으로 많이 붙어서 활용을 하는데요. 자,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얼화다라고 많이 이제 이렇게 호칭을 붙이는데 사실 이것이 하는 역할은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자,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동사 한 단어인데요. 동사였던 단어가 뒤에 어를 붙임으로써 명사가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처럼 실 뒤에 붙어 있는 어떤 단어 뒤에 붙어 있는 이 실어는요. 좀 이제 뉘앙스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대부분 이렇게 뉘앙스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붙이는 이 얼 같은 경우에는 북경어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북경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사람들의 이 중국어 발음을 잘 들어보면요. 이런 R 발음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저도 중국에서 이제 오래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제 모든 시간을 다 북경에서 보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중국어에도 이 얼 발음이 이제 많이 나고요. 제가 만약에 이 남쪽 지방에 다른 지방에 가서 중국어를 하면 중국인들이 저한테 북경에서 오셨어요 라고 가끔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얼이라는 발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중국어를 배울 때요. 중국어의 기초가 바로 북경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쓰는 북방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얼이라는 걸 아주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을 하게 되시면 굉장히 세련된 그런 표현을 구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중국 사람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이 얼 표현은 대부분 다 제가 이렇게 붙여서 강의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붙여야 되지? 어떤 거에 안 붙여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붙어 있는 거는 붙어 있는 대로 외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시이라는 단어도 조금 더 발음을 꽈서 읽어주시고요. 다음 밑에는 早上하면 이제 아침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인문강에서요. 아침, 오전, 점심, 오후, 저녁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다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뒤에 또 강의에서 언급되는 날이 오니까 우선 早上 이 아침이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단어는 辛苦
네, 입니다. 싱쿠하면 이제 수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단어예요. 제가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할 건데요. 그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도 저에게 강의가 끝나면 싱쿠란 단어를 통해서 인사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첫 강은 이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대화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의 대화인데요. 이번 강의 주제가 여러 가지 인사 표현인 만큼 많은 인사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헷갈렸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강에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혹시라도 나는 A, B 대화 안에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진 않았나 그동안이라는 거 이제 한 번쯤 되새기면서 수정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제가 강의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께 바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你们好,你们好. 네, 자, 제가 여러분께 이제 드리는 인사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강의가 시작이 되면 제가 여러분께 你们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희들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죠. 사실 인사 표현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하는 인사는 그래서 你们好. 너희들 안녕이라고 하든지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던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뭐 你们好, 大家好 사실 똑같은 인사 표현이거든요. 어떤 건 반말이고 어떤 건 존댓말이고 이런 거 없이 중국어는 다 똑같은 인사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인사를 한다면 그럼 여러분도 저에게 인사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때 여러분이 저에게 하는 인사는 老师好, 老师好.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저는 100% 제 강의는 시작과 동시에 인사가 들어갑니다. 你们好 혹은 大家好. 네, 자, 그러면 여러분도요 어김없이 老师好 하고 인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중국어 강의가 대부분 회화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화는 말을 해야 회화죠. 그쵸? 내가 무작정 쓰기만 하면 그건 쓰기 강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간단한 거지만 꼭 내 입 밖으로 인사말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인사말 이렇게 배웠고요. 다음 인사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早上好,早上好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만났을 때는 좋은 아침이야 라고 인사를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도 早上好 라고 하면 좋은 아침이야 라는 의미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뿐만이 아니라 오전, 점심, 저녁 인사 다 똑같이 점심, 好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인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를 해보시고요. 자, B가 你早, 你早 라고 인사를 했어요. 자, 아침 인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早上好 라고 하든지 혹은 你早 네, 이것도 역시나 좋은 아침이야 라는 뜻의 아침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된 이 중국에서 만든 영화를 이제 많은 분들이 보세요. 요새는 뭐 대만 드라마도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때 보면은 아침 인사가 早上好 你早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사를 하는데 전부 다 같은 뜻의 아침 인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이렇게도 인사하는구나 라는 거 이번 기회에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인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사는요. 初次见面, 初次见面 이라고 해서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인사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비즈니스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인사인데요. 初次见面,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왠지 모르게 이 문장 안에는 이제 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는 인사인 만큼 그리고 또 대부분 이 사업적으로 만나는 분들께 하는 인사인 만큼 좀 더 예의 있는 말투, 그 다음에 예의 있는 표정과 함께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初次见面 네,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여자분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인사지만 남자분들이 했을 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인사거든요. 그래서 남학생들은 꼭 기억했다가 적절한 상황에서 꼭 사용해 주세요.
자, 이제 A가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B 역시나 아우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니까 初次见面 初次见面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认识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 이라고 해서 자 만나게 돼서 당신을 알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말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 네, 자 정말 중국인들은요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认识你很高兴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어색한 인사는 사실 주고받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 뵙겠습니다. 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름을 얘기하고 뭐 만약에 그 상황에 맞게 사업 얘기를 해야 된다면 사업 얘기를 하고요. 뭐 아니면 뭐 수다를 떨면서 이렇게 즐거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认识你很高兴 알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는 이제 외국인들만 주로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되는구나 정도의 한 표현은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사용하시고 싶은 그런 인사 표현을 준비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시겠죠. 자, 벌써 세 번째 인사법 봤고요. 자, 다음 네 번째 인사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인사법입니다. 好久不见, 好久不见 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문장을 읽을 때 뿌를 이성으로 읽은 거 느끼셨나요, 여러분? 자, 뿌는 성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성조가 사성, 뿌이지만 뒤에 사성이 또 온다면 그때만 유일하게 부하고 성조가 올라가는 이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입문 단계에서 다 뗐던 것들이고요. 제가 물론 강의가 거듭될수록 여러분께 혹시나 이제 걱정이 돼서 언급을 해드리기도 하겠지만 점점점 강의가 거듭될수록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빈도가 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당연한 거고 또 기본적인 그런 이 성조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구별해 두시고요. 네, 설령 표기가 사성으로 되어 있더라도 내가 읽을 때는 부지엔하고 이성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만큼 많이 연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好久不见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이야 라는 인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을 만났을 때 好久不见 이렇게 인사하면서 굉장히 반갑게 이렇게 반겨주는 게 중국의 습관이고요. 중국 사람들은 니하오보다는 이미 안식이, 그러니까 안면을 이제 알고 있다면 오랜만에 봤을 때 好久不见 이란 표현을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해요. 자, 그만큼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끔 연습해 주세요. 好久不见, 好久不见, 오랜만이야 이런 뜻이죠. 자, A가 오랜만이야 하고 인사한다면 역시나 B도 好久不见 하고 인사할 수 있겠죠. 자, 저도요 학생들 이제 학생이 지난 강의에서 결석을 하고 이번 강의에서 이제 왔다면 저는 무조건 好久不见 합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어디 가셨었어요?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중국인들도 많이 쓰는 인사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인사 표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쉬운 인사 표현이죠. 네, 자, A가 你好吗? 你好吗?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你好吗 같은 경우에는 네, 잘 지냈어? 라는 표현이죠. 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들한테 마치 이제 미국식으로 처음 본 사람들한테도 잘 지내셨습니까? 일은 어떠세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한테 니하오마 네, 잘 지냈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네, 당연히 B가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줘야겠죠? 我很好,我很好. 전 아주 좋아요. 잘 지냈습니다. 你呢? 你呢? 당신은요? 라는 표현이네요. 자, 그랬더니 A가 还可以,还可以. 그저 그래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제가요 이 니하오마라는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사실 학생들한테 니하오마 한 다음에 선생님인 저는 혼자 걱정을 합니다. 자, 왜냐면요
니하오마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많은 학생들이 니하오 하고 인사를 해요. 자, 가만히 보세요. 저는 여러분께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학생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마라는 것을 붙인다는 것은 마는요, 내가 하고 싶은 문장 뒤에다가 붙여서 의문문을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질문을 했을 때는 그 상황에 적절한 대답을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하오마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동문서답하는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 지냈어? 라고 물어보면 잘 지냈어. 혹은 못 지냈어. 혹은 그냥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我很好. 나 잘 지내. 혹은 부정형으로 하고 싶다면 我不好. 이렇게 바꿔서 대답하실 수 있고요. 또 혹은 이번 강의에서 나온 还可以, 还可以. 그냥 그래요. 라고도 대답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한 가지로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你们好吗?你们好吗? 네. 자, 여러분은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대답해 주실 건가요? 네, 그쵸? 네, 아마 대부분 하이크이 요거 쓰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굉장히 이 하이크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예, 약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꺼리는 그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하이크이를 알려드리는 순간 주말 잘 보내셨어요? 질문하면 하이크이. 뭐 어제 뭐 드셨어요? 맛있었어요? 하이크이. 영화 어떠셨어요? 하이크이. 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네. 그래서 참 이제 제 강의 안에서 제가 정말 이렇게 학생들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강의에서 하이크이는 금지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네, 웬만하면 하이크이 알고 계시지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다른 문장으로 이렇게 길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표현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인사말은 아니고요. 네. 사과를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답변, 그 다음에 고맙다고 인사하면 또 거기에 해당되는 답변을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对不起, 对不起 라고 하면 미안해 라는 뜻의 사과 표현이죠. 对不起, 对不起 네, 이렇게 읽습니다. 자,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면요. 사실 한국에서는 딱히 정해져 있는 답변이 없어요. 아니야, 뭐 그냥 됐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중국에서는 对不起 라고 하면 해당되는 답변이 没关系, 没关系. 네, 자,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관계없어 라는 뜻인데요. 관계없습니다. 이 말은 괜찮아요 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이제 조선족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조선족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현재는. 자, 이제 그분들의 이제 한국어를 가만히 듣다 보면요. 이렇습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라는 이제 답변을 들을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중국어 표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没关系라고 하면 괜찮아, 관계없어 이런 뜻이라서 괜찮아 라는 뜻이고요. 자,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没事, 没事입니다. 没事는 일 없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도 또한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对不起, 미안해 라고 하면 没关系, 没事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표현이 괜찮아잖아요. 네.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꼬마가 막 뛰어오다가 갑자기 내 앞에서 자빠졌어요. 넘어졌습니다. 그때 애한테 뭐라고 할까요? 애기야 괜찮니? 물어보겠죠? 자, 그때 没关系吗? 没事吗? 라고 해서 뒤에 말을 붙여서 또 의문문으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괜찮니? 라고 하면 没关系吗? 没事吗? 네, 물어보고요. 네, 괜찮아요. 没关系, 没事. 네, 이렇게도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谢谢, 谢谢.
네, 다들 알고 계신 표현이죠. 고마워 하는 인사 표현입니다. 자, 고마워라고 인사를 했을 때 우리가 대답도 해줘야겠죠. 고마워 했는데 아니 뭐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시시에 다음에 올 수 있는 표현은 不客气, 不客气. 자, 不客气 하면 천만에요 입니다. 자, 역시나 뿌가 이성으로 올라가야겠죠. 자, 不客气. 네, 할 수 있고요. 자, 不客气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들 옆에 박스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别客气, 别客气. 네, 역시나 천만에요. 네, 별 말씀을요 라는 뜻이고요. 다음 不谢, 不谢 하면 이제 네, 역시나 의미는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음 밑에는 不用谢, 不用谢 라고 하면 고마워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시 다음에 올 수 있는 표현은 지금 4가지가 있어요. 不客气, 别客气, 不谢, 不用谢 이렇게 4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어떤 표현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초급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부시에를 많이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제일 쉬우니까요. 그쵸? 자, 그런데 사실은 시에 다음에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겸손하면서도 이 예의 바른 표현은 不客气 혹은 别客气 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시에 不客气, 别客气 이걸로 기억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 표현까지 알아봤고요. 드디어 마지막 인사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강의가 다 끝나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강의가 끝났다면 제가 여러분께 你们辛苦了,你们辛苦了 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 말 뜻은요. 너희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辛苦了 자체가 수고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사실 앞에 이 니만 없어도 그냥 辛苦了 하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你们辛苦了 한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老师辛苦了 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제가 또 감사히 받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지금 네, 아주 8가지의 총 8가지의 그 인사 표현에 관련된 것을 쭉 총 정리해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도 있었지만 또 저런 표현도 있었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이렇게 저런 인사도 하는구나 라고 느끼시는 표현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 표현들 어떤 것도 다 이렇게 누락시키지 마시고요. 전부 다 우리가 다 활용하는 대화니까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 혹시나 이 인칭 대명사 나, 너, 그녀 그 다음에 우리, 너희 이런 표현들 혹시라도 깜빡하셨을까 봐 강의 맨 밑에다가 참고적으로 보충 단어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2강, 3강 진행이 되기 전에 그 단어들도 한번 확인을 하면서 맞아. 이 표현 이렇게 했었지 참 이라고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강부터 20강까지는요. 더 즐겁고 더 재미난 대화 내용으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你们辛苦了，再见。